제1기 이북 내신의 최고위전 8강 상경입니다. 금주 선수와 김상천 선수의 대구, 제1국은 김상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상천 선수가 아주 재밌는 바둑을 보여주면서 1국은 김상천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강 1경기와 2경기, 1국 가져간 사람이 승리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네, 오늘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김상천 선수가 기선제압에 성공했는데요. 이어지는 2국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전적 23전 18승 5패. 아주 전적이 화려한 금지 선수. 오늘 1경기는 패배했지만 이 선수 아직까지 패배보다는 승리가 더 익숙한 선수거든요. 네, 정말 18승 5패면은 80%에 육박하는 승률이죠. 지금까지는 정말 대단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1국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18승 6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단한 후에 성적이 좋은 편이고 제5회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에서 4강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한번 기세를 타면 쭉쭉 올라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지우 선수가 어리기도 하고요. 이 선수 바둑이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한번 기세를 타면 그 기세가 쉽게 꺾이는 스타일은 아니죠. 김상천 선수와 금지우 선수는 모두 통합연구생 리그 점수로 입단을 한 선수들인데요. 이게 1년에 한 명밖에 입단을 못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믿고 보인다고 할까요?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정감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요. 이 선수들이 일단 연구생 내신 1등을 하려면은 대체적으로 기풍이 공격적인 기풍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한 좀 신령의 바둑을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두는데, 네, 특히 김상천 선수보다는 금지우 선수가 실리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강점을 보일 것 같고요. 김상천 선수 두는 것을 봤을 때는 물론 기본기는 당연히 튼튼하지만 이 선수는 좀 기세를 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선 1국에서 한번 우세를 확립하자 상대방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시원시원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지금 백이 한 칸 뛴 수는 축이 좋을 때만 가능한 수죠? 네, 그렇죠. 백이 한 칸을 뛰는 수는 축이 좋을 때 사용을 하고요. 축이 나쁘더라도 간혹 사용은 하긴 합니다. 축머리를 활용할 때가 있을 때 그런가요? 네, 축머리를 활용하는 자리가 나쁘지 않을 때 한 칸 뛰는 것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네, 보통 초반에 나왔을 때는 백이 축이 어지간하면 좋기 때문에 한 칸 뛰는 수가 자주 등장을 하죠. 좌하기 쪽에 흙이 나를자 걸친 수가 축머리도 되고 있죠. 그래서 백이 지킨 거겠고요. 아, 지금 걸친 수는 당장은 축머리는 아닙니다. 반대편으로 걸친다면 이쪽이 아마 축일 거예요. 아하, 네. 그렇군요. 흙이 변으로 3칸 벌린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 수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이거든요. 자, 금지우 선수 엄청 실리적인 기풍인 것 같네요. 3칸 벌린 수는 안정을 추구하는 수인데요. 보통은 좀 더 넓게 벌려서 상대방의 침투를 유도하거나 그런 작전도 펼칠 수 있죠. 네, 보통은 뭐 벌리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데를 밀어서 백이 젖힐 때 여기까지 교환이 된다면은 보다 좀 넓찍이 벌리는 편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3칸을 벌린 것은 그리고 이 3칸을 벌리는 자세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벌리는 것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이 선수의 기풍이 확연히 드러나는 한 수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금지우 선수의 기풍이 이 한 수로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기세에 있어서는 김상천 선수가 좀 더 금지우 선수를 끌고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금지우 선수가 이게 김상천 선수의 길을 살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첫 판에 조금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은 길게 끌고 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궁지에 좀 몰리는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반격을 하면서 흐름을 바꿔야 될 때가 꽤 있거든요. 네, 지금 일단 1국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2국은 좀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지금의 포석을 짰는데 초반의 흐름은 백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수순 중에 백이 잊지 않고 이선으로 밀어간 수도 좋은 수인 거죠. 네, 이선으로 밀어간 수는 AI가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선에 밀어가는 수를 사용을 하고요. 네. 지금은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가서 지금처럼 한 수를 더 투자하더라도 두텁게 처리를 하는 게 정석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3-3에 침투를 했고요. 네, 이제 흑이 밀고요. 이 상황에서 백도 선택인데요. 이쪽을 젖혀서 두 점을 잡는 선택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이 선택을 했을 때는 이 하변 쪽에 큰 자리를 흑이 가져가기 때문에 늘고 나서 하변을 차지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두 점을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됩니다. 네, 귀의 실리도 크기 때문에 백이 간명하게 처리하네요. 네,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흑이 이쪽 한 점을 잡고 하변 쪽에 큰 자리를 둘 때 지금 이쪽은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흑이 하변을 둘 때 백이 이곳 날일자를 두는 자세가 상변 쪽의 모양을 키우면서 다음에 이쪽에 흑도를 압박하는 것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는 하변과 이 자리가 맛보기라는 뜻으로 지금 이 두 점을 잡는 것 같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한 점을 잡은 다음에 하변 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어요. 워낙에 큰 자리니까요. 네, 하변 쪽은 네, 지금 하변 쪽이 아니라 그쪽을 밀어서 백이 날일자가 너무 눈에 보였다. 그런 뜻이네요. 네, 날일자 자리가 좋긴 하거든요. 이제는 반대로 흑이 좌변 쪽에 흑의 모양을 키워야 됩니다. 네, 역시 밀어하죠. 그 자리도 흑이 좋아 보이네요. 네, 좋은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선수 골라서 선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김상천 선수가 이제는 하변 쪽에 백 모양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좌변 쪽을 견제를 하던지 아니면은 우변 쪽의 모양을 견제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우변 쪽에 흑이 한 번 더 둔다면 어느 자리가 좋습니까? 네, 흑이 한 번 더 둔다면은 이 정도 이곳이나 그 옆 정도의 자리가 좋아 보이고요. 지금 그쪽을 젖힌 수는 글쎄요. 흑의 집을 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먼저 하나 삭감을 하고 흑이 받을 때 그때 젖히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젖히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쪽에 백돌의 삭감이 없기 때문에 흑의 폭이 좋습니다. 물론 백도 세력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보통 집이 5선 나면은 크게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우선으로 집이 난다면 좌변 쪽에 흑집은 크고요. 네, 물론 백도 여기서 집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미 하변 쪽에 백집은 어느 정도 굳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젖힌 수는 백이 얻는 것보다는 흑이 얻는 게 더 많겠죠.
백이 둘 거였으면 먼저 삭감을 가고 흑이 받을 때 젖혔으면 더 좋았겠네요. 네, 그렇죠. 백은 지금처럼 젖히는 자리가 네, 물론 좋은 자리긴 한데 이 하변 쪽에 백의 간격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젖히는 것보다는 그냥 삭감을 해서 흙이 한 칸을 띄더라도 어차피 이 하변 쪽에 백집은 부서지진 않거든요. 아, 금지우 선수 이쪽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늘었어요. 기세로는 젖히는 건데요. 네, 지금 젖히고 싶기는 한 것이 젖히고 백이 끊을 때 그냥 이어서 받더라도 여기 느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끄는 백 한 점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선수를 뽑겠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 글쎄요. 지금 김상철 선수가 한 점을 잡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둘 수도 있었는데요. 밀어가는 것도 가능한 자리 아니었을까요? 네, 밀어갈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한 칸 뛰는 게 잡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변 쪽에 백집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고, 흙이 여기를 부수기에는 좀 작은 자리를 부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두 기사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은 다르네요. 자, 백이 이번엔 상변 쪽의 모양을 한껏 키워갑니다. 좋은 자리인가요? 네, 지금 자리는 상변 쪽에 모양을 키울 때는 가장 좋은 수법이긴 합니다. 백이 2단 젖히면 큰일 나죠. 네, 그렇죠. 지금 백이 늘어간 수로 2단을 젖히면 이곳을 늘고 나서 흙이 이 선을 밀었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끊겼을 때 지금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잡는 것과 이 네 점을 잡는 것 맛보기로 백이 걸리게 됩니다. 네, 항상 늘어야 되는 자리고요. 그 날일자는 너무 침착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두면 좀 더 적극적이었을까요? 뭐 여기까지 들어가더라도 이곳이나 아니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더라도 흙돌이 잡힐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날일자보다는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주 선수가 워낙 침착한 기풍이라서요. 네, 금지우 선수도 일단 좌변 쪽에 흙집이 생각보다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좀 부를만도 한 게 좌변 쪽의 흙집이 통통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좌변 쪽에 흙집이 이게 대체 몇 집입니까? 여기서 보통은 빠지는데 빠지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들 진행이 있을까요? 네, 빠지면은 백이 밀어 올렸을 때 젖히는 것은 백이 하나 젖히고요. 여기 치중 갔을 때 흙이 차단이 안 됩니다. 단수를 치고 막았을 때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 올린다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은 흙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집으로 네, 이쪽 날일자를 두면서 집되는 자리를 둬야죠. 네. 양홍 쳤다가는 들여다보면은 순식간에 안녕이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네, 역시 아래쪽을 보강합니다. 흙도 우아 쪽에 실리를 얻긴 했지만 백도 우변 쪽에 벌리는 자세가 좋아요. 삼선으로 침투하는 건 별로였을까요? 네, 삼선으로 들어간다면은 백도 위쪽에서 붙이는 것은 흙이 젖히고 단수를 친 다음에 틀어 막았을 때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흙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두는 것은 글쎄요, 백이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 그냥 받아주더라도 흑이 이쪽의 교환이 결코 득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김상천 선수는 반발을 합니다. 접근전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주는데요. 네, 1국에서 접근전에서 재미를 봤거든요. 흑이 반발하고 싶은데 젖히면 안 됩니까? 흑은 지금 이쪽에서 젖히는 것은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여기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하더라도 흑은 이쪽에 결국에는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하겠죠. 그때 이 한 점이 외롭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반발하는 것보다는 뒤쪽에서 받는 게 정수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흑도 좌상 쪽에 하나 젖힌 다음에 백이 받는다면은 한 칸을 띄어서 네, 백도를 양분을 하고 싶습니다. 젖힌 교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흑은 이쪽을 젖히는 것이 이돌이 없을 때 백이 한 점을 끊으면요. 단수 치고 틀어 막아서 밀었을 때 흑은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끊고 나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틀어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지금 여기는 흑은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붙여놓은 교환이 손해가 되었나요? 아니면 이득이 되었나요? 이 교환은 원래는 흑이 이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면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두고 싶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교환은 백이 이득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기민하게 붙인 수가 좋았습니다. 지금 금주 선수 이쪽을 끊어갔는데 이거는 원래 백이 이쪽에 늘면서 모양을 지켜두고 싶은 자리인데 흑마가 역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흐름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흑이 먼저 끊어가면서 전투를 유도합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변 쪽의 모양을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글쎄요. 이렇게 곰마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은 흑이 선수를 잡을 수 있다면은 모를까 지금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백이 선수 잡아서 상변 쪽에 한 번 더 지키면 상변 쪽에 또 백집이 크게 나죠. 네, 그렇죠. 상변 쪽에 백돌이 먼저 오는 순간 뭐 이곳이나 아니면 이 정도만 오더라도 흑이 이제 안쪽에서 파고드는 것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변 쪽에 백집이 크게 납니다. 자, 지금 선수가 중요하겠는데요. 네, 일단 백은 중앙 쪽에 한 칸 뛰어 나오면서 흑돌을 압박하면서 우변 쪽에 백돌을 돌보는 게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고요. 지금 그 자리를 먼저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흑이 이어야 할지 아니면 막아야 할지 많이 고민돼요. 네, 있는다면은 백은 당장 늘어서 받아두더라도 나쁘지 않고요. 막는다면은 단수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바깥쪽으로 진출을 하겠죠. 네, 집으로 큰 자리 늘어서 살아둡니다. 이제 흑은 상변 쪽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흑은 상변 쪽에 집을 부숴야 됩니다. 중앙 쪽을 지키는 것은 상변 쪽을 당했을 때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구수도 좀 더 깊숙하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라면 어느 자리입니까? 글쎄요. 지금 바둑이 좋다라면 모를까 바둑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면서 깊숙하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백이 이렇게 오니까 백집이 또
조금이지만 늘 것 같거든요. 네, 흑도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을 틀어 막아야 되고요. 이제는 백이 한 칸 정도 뛴다면은 가장 무난한데, 아, 네, 역시 뛰어듭니다. 뒤쪽 백살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죠? 네, 뒤쪽의 백돌은 살아 있습니다. 이쪽은 젖혀 있더라도 늘면은 치중 가면은 흙이 넘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먹여치고 틀어 막았을 때 어차피 이쪽 부근에 밀고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요. 백돌은 살아 있죠. 아, 저친수 응수를 물어보는데 흑의 의도는 뭘까요? 이쪽을 막아준다면은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따내지 못하고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틀어 막는 자세가 선수로 듣는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되죠? 아, 네, 지금 백은 좀 더 물러나네요. 이쪽에 빈 삼각으로 받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봤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봤던지 아니면 그냥 이쪽을 젖혀 이어서 흑이 단수를 치면은 그때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여기서는 흑이 이득을 받지만 이쪽에 끝내기는 백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젖혀 있는 것도 있었어요. 네. 지금이라도 물론 이을 수도 있지만 젖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 쪽에 나와서 끊는 뒷맛을 좀 노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여기에 찌르고 끊는 것이 있죠. 가끔 가다가 흙이 있지 않고요. 일단 젖힌 수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 수를 결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횟감이 많을 때만 가능한 거죠. 네, 팩감이 많아야 되고요. 팩감이 뭐 한두 개 많아서는 또 안 됩니다. 많이 많아야 되는군요. 네, 지금 우상 쪽의 모양을 보시면은 흙이 2단을 젖힐 때 백이 끊고요. 이쪽에 패 모양으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끊어서 버텨야 되는데 백이 늘었을 때 단수를 칩니다. 근데 백이 이곳에 단수를 치고 또 먹여친 다음에 흙이 한 점을 따낼 때 여기를 따내더라도 패의 형태가 되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백이 손을 빼더라도 흙이 백돌을 여기 치면 깔끔하게 잡긴 합니다. 네. 그럼 백이 이쪽을 두고 붙이더라도 백이 손을 빼면 백돌을 깔끔하게 잡는 수는 없죠. 횟감이 정말 아주 많아야겠네요. 네, 지금 흙이 여기를 뒀는데 그 타이밍에 김상천 선수가 이쪽을 찔렀습니다. 흙이 틀어 막는다면 밀어 올려서 흙이 한 점을 살릴 때 그때는 이쪽에 나와서 끊으면은 상변 쪽에 흙돌이 다 잡히죠. 기민한 타이밍에 흙이 응수가 곤란한데요. 네, 그냥 막으면 양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한쪽을 지켰는데 아직도 나와서 흙을 괴롭힌 수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거는 흙의 모양이 무너졌어요.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하나 나간 다음에 그냥 틀어 막더라도 나중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 중앙 쪽에 백이 돌이 왔을 때 끊기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중앙 쪽에 이 교환이 전혀 이득이 아니죠. 금지 선수가 이런 방송 대국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마 평소보다 더 긴장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 대국을 자주 하는 기사가 아니라면 처음에 대국을 할 때 확실히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긴장이 더 되거든요. 이렇게 대국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늘려가야겠죠. 네, 금지우 선수는 앞으로 방송 대국을 할
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면서 이게 평소에 대국을 하는 거나 방송 대국 하는 게 비슷한 날이 올 거예요. 별로 긴장도 안 되고. 홍성지보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긴장됐나요? 저는 프로 되기 전에 어린이 대회에서 방송 대국을 몇 차례 해봤었거든요. 아, 네, 그때 그래도 경험을 해본 것이 나중에 입단을 하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금지우 선수도 이렇게 TV 대국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이제 바둑리거가 됐을 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지금 금지우 선수가 한 점을 잊지를 못하고 중앙 쪽에 한 칸을 띄어서 받았는데요. 이거는 백이 한 점을 찔러서 깔끔하게 잡아두더라도 이쪽에 흙이 어깨를 짚으면서 둔수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요. 오히려 한 점이 잡히면서 지금은 손해를 봤습니다. 김상천 선수가 손놀림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김상천 선수가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뭔가 흙이 집이 불어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고 백도를 공격하기에는 다 이미 살아 있고요. 형세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 백이 유리할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백 모양이 하변에 이쪽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말고는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흙집을 세보면은 이쪽이 여섯, 열, 스물, 스물둘, 서른둘, 서른일곱, 마흔한 집. 이쪽이 12집. 그리고 여기가 이쪽에 끊는 수는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늘면은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니까요. 이게 좀 득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가 흙이 밀고 이었을 때 이쪽은 백이 세 점을 잡으면서 봤기 때문에 전혀 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흙집은 어찌됐든 대략 55집이 좀 더 나고요. 백집은 10, 20, 25, 28, 32. 그쪽을 따내서 봤네요. 느는 것이 좀 더 깔끔했죠. 네, 깔끔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따내지 않고 이었더라면 알기 쉽게 정리됐을 텐데요. 백이 따내면서 흙이 밀고 들어가니까 저런 자리가 참 깔끔하게 받기가 어렵죠. 일선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요. 백이 어느 정도 물러쓴다 가정하고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상변 쪽이 마무리가 되면 집의 윤곽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역시 따낸 걸로는 이었으면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백이 상변을 따낸 수로 늘었더라면은 보다 깔끔했고요. 네, 흙이 상변 쪽에 두면서 버티기는 했지만 백도 지금 날일자를 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는 형세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우변 쪽의 중앙에 흙이 끊어서 한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끊을 자리가 보여도 이득을 볼 것 같지가 않으면 안 끊는 게 낫겠네요. 네, 지금 여기를 끄는 수로는 나중에 백이 어차피 늘어서 지키는 형태가 됐을 때 하변 쪽에 미는 것과 교환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를 두 번 밀면서 미는 자리가 작아졌고요. 이 미는 자세가 지금 백이 막는 수도 가능하니까요. 네, 이쪽을 끊으면서 집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통 이 끊을 자리가 있으면 일단 끄고 보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끊고 나서의 이득이 없으면 안 끊어야겠어요. 네, 그렇죠. 끊을 때는 항상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무작정 끊어서 좋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항상 끊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죠. 10초. 하나, 둘, 셋, 넷. 저는 이붕배가 좋은 게 신예 기사들이 경기 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붕배 신최고위전이 3번 승부를 하면서 올라오려면 최소 2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수가 많아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사들이, 특히 신예 기사들이 대국수가 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붕배를 통해서 뭐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최대 3판 정도 대국수가 생기기 때문에 랭킹을 진입하는 상황이 나올 때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붕배를 통해서 선수들이 뭐 다른 기전에 비해서 보다 좀 랭킹 시스템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입단 후에 최소 50국을 채워야 랭킹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보통 기사가 입단을 해서 50국을 채우려면은 뭐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고요. 뭐 그게 빠른 기사가 1년이지 뭐 어떤 기사들은 뭐 2년이 아니라 3년이 걸리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네. 김상천 이단은 랭킹이 55위고요. 그만큼 입단 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랭킹을 받은 거죠. 네, 그렇죠. 상변 쪽은 백이 아예 지키질 않네요. 네, 상변 쪽은 이미 흙이 2수 정도 투자를 하면서 집이 부서졌기 때문에 뭐 이제는 뒤에서 지키더라도 별로 큰 끝내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습니까? 지금 3경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1국을 이긴 선수들이 2명 4강에 진출했고요. 만약에 2대국을 김상천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역시 1국과 2국 2연승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만큼 1국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1국이 뭐 기세 면에서도 그런데 대부분의 이붕배 출전하는 기사들이 신예 기사이다 보니까 더 그 기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기세에 민감한 젊은 기사들이니까요. 흑이 방금 이은수는 잡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있는 것은 집으로 최대한 버티겠다는 거죠. 한 점을 잡는다면은 여기 끊는 자리가 선수고 나중에 이 좌 쪽에 젖히는 수가 돌이 왔을 때 흙이 막더라도 뭐 물론 당장 수가 나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한 수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한 집 그리고 이쪽에 한 집 두 집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순간에 백이 지금 독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을 붙인 수는 일단 흑도를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는 거고요. 솔직하게 잡으러 안 쓰죠? 근데 이게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단순히 이쪽에 치받고 입구자를 두더라도 흑이 잡으러 가기에는 이쪽에 단점이 있으니까요. 네. 백이 끝까지 잡으러 가기에는 흑도 구명줄이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백이 흑도를 잡으러 가려면 이쪽에 하나 젖히는 수를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밀어서 들여다봤을 때 계속해서 잡으러 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여기를 갈라갔을 때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데를 찝기만 하더라도 이게 흑돌이 잡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여기를 밀어도 차단하는 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수가 부활을 하니까요. 지금은 백이 흑돌을 잡으러 갈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이면서
아, 지금 그쪽을 젖혀서 또 손바람을 내고 있어요. 네, 한 발 늦춰서 받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 바깥쪽으로 흙이 탈출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기 치받고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사는 것은 찝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쪽의 모양도 깔끔해지고요. 또 이렇게 사는 게 정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꼭 잡겠다란 뜻보다는 잡으러 가면서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공격을 하는 것 중에 이득을 보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잡으러 가는 공격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자체로는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형태인가요? 하나, 둘, 네, 흙이 넷, 여기 늘어서 연결하자고 한다면은 연결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수는 이어준다면 집으로는 좀 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둘, 셋, 여기는 어차피 치받고 들여다보는 순간 백이 잡으러 오는 것은 입구자를 뒀을 때 여기 차단하면은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흑돌은 산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흑돌이 살면서 흙이 승리하면 좋은데 살아도 형세가 좋지 않은 게 흙의 아픔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중앙 쪽을 흙이 끊으면서 돌이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흑돌이 갇혔고요. 이제는 흙이 살면서 악수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게 괴롭긴 합니다. 이거 흙이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양쪽의 흙이 약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을 찌르고요. 이쪽에 치받는 교환을 한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은 백이 지금은 붙여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찝어서 받았을 때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을 나가고 찌르면 막아야 할까요? 네, 막아야 되는데 백이 이쪽에 찝는 수가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여기 붙였을 때 아하. 흑돌이 집이 안 납니다. 아, 거기를 또 붙이는 수가 있군요. 일곱, 여덟. 네, 그곳에 단수를 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결국에는 살려면 이쪽에 치받는 교환을 한 다음에 들여다봐야 되는데 붙였을 때, 붙이고 이쪽을 찝었을 때 여기를 두는 게 이제 유일하게 이쪽에 찝는 수를 선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좀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이쪽에 찝는 교환이 된다면은 이제는 건너붙이는 게 백이 늘어서 끊더라도 원래 여기 교환이 없더라면 흙이 틀어 막아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흙이 중앙 쪽을 둘 수밖에 없고 또 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아, 붙이는 수가 또 좋은 수네요. 지금 쌍뜨는 자리가 백의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나간 다음에 여길 밀더라도 틀어 막는 것은 끊어서 여전히 사활이 걸립니다. 단수를 쳐서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흙이 괴롭죠. 아,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받네요. 여섯, 일곱, 지금 흙이 잘 받은 거죠. 네. 그렇게 받는 수가 있네요. 그 수는 그 수가 좋았습니다. 아, 흙이 올바른 수를 찾아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그쪽에 찝는 수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 이건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상추원 2단도 순간적으로 못 봤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바둑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 그 수를 두니까 바둑이 길어졌거든요. 네, 좀 설렜죠. 어찌 보면은 정말 간단한 수인데 저런 수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되면 황새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백이 유리한 건 확실한 거죠? 네, 이쪽의 흙집은 여기 버티면서 집이 약간 늘었고요. 대략 한 43집 정도. 43세, 45, 49, 일곱, 50, 여덟, 61, 63 정도 백집이 납니다. 그쪽을 둔 수는 글쎄요. 여기 두면은 집으로 하나, 둘, 셋, 찌르면은 끼우는 수가 싫었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찌르는 것이 집으로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았던 게, 그리고 이쪽에 둔 수로는 뭐 이쪽으로 두는 게 오히려 집으로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20초이기 때문에 완벽한 끝내기 하긴 좀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흙집은 뭐 61에서 62집 정도, 백집은 이쪽이 10, 11, 이쪽이 6집, 17, 27, 37, 39, 40. 이쪽은 붙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여기는 셋, 그렇다면 흙집이 한 2집 정도 줄기는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쪽의 백집은 5, 10, 15, 16, 17, 대략 한 20집 정도 백집은 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은 뭐 차이는 다섯, 단면 승부에서 아홉, 뭐 그 언저리 정도 차이로 아마 종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흙이 껴붙인 수는 성립하는 수죠. 하나, 둘, 네, 김상철 선수가 뭐 그쪽 부분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뒀으면 좋은데 그쪽을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건너붙이는 수는 당하기는 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이럴 때 좀 헷갈리는 게 막아야 하는지 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곱, 지금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네,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먹여친 다음에 백이 틀어 막는 형태가 되는데 뭐 이쪽이 다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흙이 연결이 안 되죠. 아, 네, 근데 이쪽에 늘어져 있다면은 촉촉수네요. 둘, 그건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축축수로 뒤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느는 게 좀 나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집으로만 보더라도 여기는 뭐 한 집 차이가 나는데 이쪽에 잡히는 게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셋, 넷, 당연히 늘었어야죠. 그렇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을 끄는 것은 끝내기로 좋은 수입니다. 둘, 셋, 지나가는 길에 음파전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여기는 네, 이렇게 잡게 되면은 단수 치는 게 선수고요. 이렇게 잡는 것은 나중에 공배가 다 차면은 일선에 흙이 빠졌을 때 백이 양자충으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끝낸 것은 좋은 끝내기죠. 그렇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도 뭐 상면 쪽에 두질 않고 거기를 늘었는데요. 상변은 비어 있는데 두 선수가 모두 안 두고 있거든요. 네, 상변이 사실 흙이 먼저 두면 크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상변이 흙이 이선으로 날을 차려두면 백이 어떻게 받습니까? 네, 이쪽에 나리자를 두면은 백은 붙여서 받던지 아니면은 뭐 잡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도 백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자리입니다. 여덟, 아홉, 날을 작았을 때 백이 위로 막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쪽에 나리자를 뒀을 때 위로 막는 것은 흙이 밀어서 줄, 끼워 있더라도 둘, 이쪽에 뭐 있기만 해도 여기가 패가 나기 때문에 아, 네. 뭐 그러네요. 바둑이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뭐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수가 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그런데 치중을 갔어요. 셋, 이게 득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다섯, 여섯, 일곱, 네, 글쎄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쪽에 치중을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바둑이 나쁠 때 상대방을 흔들어 보는 그런 수거든요. 줄, 네, 지금 그쪽에 치중을 가면서 오히려 하변 쪽에 흑돌이 뒤에서 잡히는 것은 사라졌고요. 일곱, 네, 지금 그곳을 두면서 뭔가 이제 이런 자리를 흙이 뒀을 때 단수를 치면은 뒤쪽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을 한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백이 수상전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다 교환이 되면은 흙이 한 수가 빠르죠. 그러면은 오히려 백이 두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 단수 치는 것은 백이 당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젖히고 이렇게 찌르는 자리를 오히려 백이 둬서 당하는 꼴이 됐죠. 아, 그러네요. 마지막, 바둑이 좋을 때는 저렇게 뭔가 수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겠어요. 다섯, 네, 여섯, 정말 깔끔하게 수가 난다면 모를까? 지금 두더라도 깔끔하게 수가 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는 결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드디어 상변 쪽 갑니다. 저기를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좀 망설여져서 안 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밀고 돌았을 때 마지막, 또 받기가 까다롭죠. 네, 지금은 그냥 늘고 여기 단수 쳐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섯, 일곱, 여덟, 김상준 선수가 우아 쪽에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당하지 않아도 될 자리를 지금 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어요. 하나, 괜한 손찌검이죠. 네,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네, 오히려 너무 손바람을 내면서 지금 이국에서는 손해를 좀 봤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까지 해도 귀에 수가 안 나네요. 네, 귀의 수상전이 백이 한 수가 느리기 때문에 줄, 흙은 마음껏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미세했다면 바로 역전될 수 있는 실수였네요. 네, 뭔가 느낌에는 대략 한두 집은 적어도 손해를 봤고요. 넷, 다섯, 한 집보다는 두 집에 가까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김상천 이단은 광주에서 바둑을 처음 배워서 셋, 서울로 유학한 후에 여섯, 연구생 누적 점수 1위로 입단을 한 선수입니다.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한 경력도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도 최근에 입단한 기사 중에서 세계대회를 좀 빠르게 올라간 기사로 알고 있고요.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선수는 기세를 타면은 여덟, 내용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네, 이 바둑도 물론 부분적으로 좀 자잘한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바둑이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넷, 다섯, 전체적으로 내용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막으면 또 큰일 나거든요. 네, 지금은 늘어서 한번 늦춰 받아야 되고요. 흙이 밀고 들어온다면은 하나, 늘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세 점을 잡으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늘면은 흙이 어떻게 두나요? 네, 늘면은 나중에 이쪽에 젖히는 끝내기를 했을 때 백이 틀어막을 수가 없죠. 아, 받는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물러서서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늘어서 받는 것보다는 애초에 세 점을 잡아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뒤쪽에 흙이 젖히면 항상 막을 수가 없는 자리네요. 네, 그렇죠. 수순 중에 흙이 젖혔을 때요, 백이 꼬부렸잖아요. 꼬부리지 않고 석점 잡으면 흙이 또 배 붙이는 수까지 있네요. 네, 그렇죠. 그쪽은 이제 백이 꼬부려서 받는 게 부분적으로 집만 생각한다면은 정수고요. 그래도 금지훈 선수가 끝내기에서는 김상천 선수보다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끝내기 섬세하게 잘 진행을 시켜서 이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이 끝내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포석을 좀 잔잔하게 짰는데요. 네, 이 선수가 잔잔하게 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중반에서 운영이 초반은 괜찮은데 중반 운영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상천 선수에게 끌려가고 있고요. 지금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김상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큰 자리는 우변 쪽에 이쪽을 느는 것과 그리고 상변 쪽에 틀어 막는 것, 이 두 곳이 가장 큽니다. 우변보다는 상변 쪽이 조금 더 크네요. 몇 집 정도 되는 자리인가요? 지금 상변은 4집짜리 끝내기고요. 우변 쪽은 이쪽에 찝는 자리가 나중에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3집짜리 끝내기가 되겠죠. 사강에는 문유빈 선수와 또 우리 다크호스라고 해야 될까요? 백현 선수가 선착해 있는데요. 문유빈 선수는 현재 8강에 올라온 선수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 기사죠. 네, 그렇죠. 문유빈 선수가 랭킹이 가장 높고요. 승률로 본다면은 백현우 선수가 가장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성적, 그냥 개인전의 성적을 봤을 때는 김상천 선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지는 뭐 내일 경기에서도 문민종 선수는 뭐 시내 대회에서 이미 검증이 된 기사고, 문종호 선수도 바둑을 잘 두죠. 네. 이붕배 신의 최고위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8강 4경기는 문종호 선수와 문민종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민종 선수는 또 최근에 글로비스였던가요? 대표로 선발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글로비스배 대표로 출전을 하면서 이제 중국 기사들과 대국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물론 문민종 선수가 잘 두긴 하지만 중국의 기사들에 비해서는 좀 더 우리나라 좀 정상급 기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끝내긴 확실히 획쪽이 좀 더 포인트를 딴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바둑을 거의 다 뒀기 때문에 개갈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잘한 한두 집짜리 끝내기가 남아 있고요. 흙집은 여기가 12, 22, 24, 34, 39, 40, 46집이 납니다. 이쪽은 10집. 그럼 56, 59, 61, 65집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단수치고 있는다라고 보면은 100집이 10집이고요. 16, 26, 28, 38, 40, 42, 46, 50, 55, 60,
뒷집이 65집이 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딱 단면 승부. 네, 그래서 더 이상 수준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역시 그 부분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백이 들어가서 손해를 본 거죠. 네, 들어가면 자체로 엄청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 자체라는 말이 또 있죠. 아, 그렇죠. 네, 김상천 2단 100으로 불쾌의 승을 거둡니다. 아, 금지우 초단 여기까지 잘 올라왔는데요. 8강전에서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남매 기사인 김상천 2단 4강 진출 성공하네요. 네, 8강 3경기도 2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좀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도 첫 판을 승리한 기사가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1국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1국과 2국이 내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초반은 금지우 선수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중반을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 금지우 선수가 조금씩 이제 실점을 하면서 좀 이게 조금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급격하게 바둑이 어느 순간 넘어갔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가 전체적으로 후반의 능력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상천 선수가 이번 경기는 대체적으로 잘 졌습니다. 네, 우리 김상천 선수의 장단점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상천 선수가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익기 능력과 그리고 승부처에서 이 승부 호흡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선수가 초반 감각이 좀 남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초반 감각을 좀 보완한다면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3연 함께 만나보시죠. 네, 8강 3경기 최종 결과입니다. 김상천 선수가 1국과 2국 연이어 승리하면서 4강에서 태승 거두고 4강 진출 성공했네요. 네, 오늘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바둑도 바둑이지만 또 남매기사라는 걸로 유명한데요. 남매기사면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글쎄요, 제 느낌에는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장점이 많을지 단점이 많을지 인터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경기 전반적으로 어땠을까요? 둘 다 막 계속 나쁘다 보지는 두 판 다 네, 계속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낙관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위기의 순간은 없었을까요? 1곡 같은 경우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둬서 막 그렇게 엄청 좋고 나쁘고를 잘 판단을 못 해가지고. 네, 오늘 바둑 두는 거를 봤을 때 좀 이제 기세를 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평소에도 좀 대국하는 스타일이 좀 속기에 속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뭐 장구를 더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속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속기보다는 장고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선수들이 실력이 붙으면서 속기보다는 장구가 좋다라는 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김상현 선수 남매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일단 일주일 안에 두 선수가 같이 입단을 했어요. 네. 주변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그때 당시 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고 저도 좀 제가 입단할 땐 별 느낌 없었는데 동생 입단할 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애틋한 동생과 같이 바둑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국하거나 그런 일이 좀 종종 있나요? 대국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그냥 가끔 동생이 둘 때
복귀할 때나 그럴 때 그냥 조금씩 거드는 거 말고는 특히 바둑적으로는 터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매 기사, 동생 여자 프로 기사인 게 장점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단점이 많은 것 같으세요? 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승부를 하니까 서로 시합 전날이나 이럴 때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어,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면 단점을 꼽자면 어떤 게 단점일까요? 단점이요. 만약 이 바둑을 졌으면 집에 가서 혼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이겨서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다음 상대가 문민종 선수와 문종 선수예요. 어떤 선수와 조금 더 만나고 싶나요? 사실 어차피 너무 속기대국이기도 하고 누구랑도 그냥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네, 별로 신경은 안 쓰고요. 그냥 제가 잘 되면 이길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4강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올라와도 크게 상관없다.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땠을까요? 확실히 패기 넘치는 신예 기사이다 보니까 인터뷰도 자신감이 넘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우리 문민우 선수와 우리 문종 선수 가슴이 끓어오를 것 같은데요. 내일 정말 두 기사는 이제 승부를 보고 이제 김상전 선수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두 기사의 결과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다음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